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제가 과연 노잼 셀렉트를 어떻게 구성했을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곁들여 보도록 하죠. 제가 비판 여론을 취합하면서 한 가지 재미난 여론이 형성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꽤나 흥미가 가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미나미가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법회 내지는 어떤 조리돌림의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 그러한 여론들이 형성된 것을 확인한 건데요. 단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미나미가 일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일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수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의 프레임이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더라고요. 일기를 제외한 타기수를 심판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현상에 관련된 부분인 건데, 특히나 비판을 많이 받는 기수가 2기더라고요. 그리고 3기와 4기는 이제 다시금 미나미가가 물망으로 떠오르는 그러한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던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타기수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기가 거의 신성 불가침의 수준으로 신격화되고 있는 그 현상을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1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의 없어요. 나머지 기수를 만약에 제가 다뤘다라고 하면 아주 풍족한 노잼 셀렉트가 구성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기는 아쉽게도 비판 여론이 거의 씨가 말라있는 형국이었기 때문에 좀 전략을 바꿔서 노잼 셀렉트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푸념을 좀 늘어놓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번 회차는 어떤 식으로 노잼 셀렉트를 꾸몄느냐, 키워드를 말씀을 드린다면 대략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상을 비평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로서 시선들을 한번 취합해 봤는데요. 뭐 한마디로 네거티브적인 사운드 트랙을 좀 지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긍정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저는 그것과는 약간 생각이 다르기에 좀 이야기들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부디 재미있게 들어주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녹음을 직접 따봐야지만 알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이제 잡소리들 다 옆에 내려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미나미가 일기를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여러분의 그 역겨운 상상력이 미나미가는 인생이죠. 더빙이 뭐가 어쩌고 어째?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요렇게럼 아주 어렵게 코너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전개가 될까요?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치아키와 하루카 사이에 묘한 백합 기류가 느껴진다. 여기에 대해서 긍정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혹은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신경이 쓰인다. 이런 식의 의견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묘사는 명백하게 의도가 되어 있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여동생과 언니 사이에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오타쿠 판타지, 그것을 이제 작가가 명백하게 의도하고 집어 넣었다는 것을 꿀잼 셀렉트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토대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것을 작가가 의도해서 집어넣지 않았던 간에 명백하게 여기에 대한 몫은 감상자 본인이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약간 다르게 저는 이러한 요소를 그냥 터울에 따른 온도차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에서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장면들로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앞서 언급을 한 것처럼 성적인 판타지로까지 해석이 될 만한 것들은 좀 오바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치아키가 하루카에게 보이는 긍정의 태도,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자매들 간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봐도 첫째와 둘째, 하루카와 카나의 나이 차는 3살 차이고 또 카나와 치아키, 둘째와 막내의 관계 또한 3살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째인 하루카와 막내인 치아키의 나이 차이는 한 6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 정도면 상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축에 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막내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첫째를 부모 역할의 대신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것이고, 첫째 또한 막내를 아주 귀여운 막둥이, 이렇게 생각을 할 만한 여지들이 다분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봐줄 만한 설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TMI를 하나 하자면요. 저는 사실 외동아들이거든요. 형제 자매의 어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일상생활에서 느껴보면서 자라지 못한 그러한 입장인데, 느껴보던 느껴보지 못했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미 학습해온 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터넷상에 있는 여러 가지 카카오톡 캡처 화면이라던가 썰,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접해왔던 풍문, 이런 것들을 토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저는 가능한 관계 설정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막둥이가 막 엄청나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신의 형제 자매에게 애교를 부린다던가 장남이나 장녀, 이런 인물들이 막둥이에게 일방적인 애정을 쏟고 용돈도 지어주고 하는 그러한 설정 같은 것들을 워낙에 흔히 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더 가지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능한 관계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결론은 이제 백합적으로까지 해석을 하고 싶진 않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의심할 여지는 있다. 왜냐면 작가가 워낙에 오타쿠적인 메타라고 하는 것에 흠뻑 적셔진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집어넣은 건 맞을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반개 혈족 간의 그런 성적 판타지적으로 해석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걸 텐데, 그런 의미로 작가가 이 요소를 집어넣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저는 그것을 해석하겠지만, 그래도 감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걸리적거리는 요소는 아니었다. 오히려 치아키를 좀 더 귀엽게 보일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자 하루카의 어떤 집안에서의 가장의 풍모, 부모의 포지션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일종의 설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백합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열변을 토하면서 굳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미나미가는 평범한 일상을 지향하는 작품이다. 또는 아즈만가 대왕이랑 비슷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시선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첨언을 해볼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제넘는 의견이 될 수도 있는데요. 저의 감상은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내용과
약간 상반된다. 이렇게 미리 밑밥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 보도록 하죠. 과연 미나미가라고 하는 작품이 평범한 일상을 지향하는 작품이고 그러한 일상물의 대표격인 아즈만과 대왕과 정체성이 같은 작품이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미나미가는 자매라고 하는 구도를 제외하고 나면 현실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기가 조금 미묘하다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저의 입장입니다. 인물적인 면으로나 내용물적인 면으로나 아즈만과 대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상물의 포지션, 그리고 이 작품이 현실을 추구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측면, 이런 것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그 근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미나미가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인물의 색채라고 하는 것이 아즈만과 대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더 강한 축에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아즈만과 대왕에도 치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 그리고 변태식, 그 밖에 약간 자극성을 가미한 캐릭터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것과 비교를 해봐도 미나미가 쪽이 훨씬 월등하게 캐릭터 외형적인 측면이나 성격적인 측면이나 더 강한 개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당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하나 걸고 넘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나미가에 등장하고 있는 스토리, 이 맥락이 과연 우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법한 현실성을 다루고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그렇다면 미나미가가 과연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우리가 그러한 기시감을 느낄 수 있을 법한 소재를 다뤄내고 있는 작품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진다고 해도 역시나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단연컨대 부족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사안이긴 한데 미나미가는 기본적으로 일상물이라는 장르를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코미디의 정체성이 훨씬 강한 작품에 속한다고 그렇게 정리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 전개에 올인을 하는 듯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즉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그려내는 데 집중을 하는 작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해당 작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작품에 더 근접한 행태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나미가가 현실적인 일상을 다뤄내고 있는 작품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관점을 바꿔서 아즈만과 대왕을 놓고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즈만과 대왕은 제가 생각하기에 일상력을 드높이는 여러 가지 요소 중 일상의 소소한 맥락들을 굉장히 잘 캐치해서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런 거를 느꼈던 아즈만과 대왕의 가장 대표격인 에피소드가 바로 오사카, 즉 부산댁에 관련된 에피소드거든요. 의자에 앉은 채로 계속 허공을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치요? 이 캐릭터가 부산댁 언니 뭐 하세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가끔 공중을 보다 보면 먼지가 눈에 보일 때가 있지 않느냐, 그 먼지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것만으로도 아즈만과 대왕의 일상력이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소하고 자질구레한 내용을 애니메이션에서 다룬다고? 처음 봤을 때 진짜 문화 충격을 느꼈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보통 뭐 소년 만화라던가 강한 스토리, 강한 설정, 이런 것들이 주류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이런 소재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이 정도로 재미있게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냐, 막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도 아주 자질구레한 설정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카레 우동을 먹으면서 카레 우동의 국물이 옷에 튀느냐 안 튀느냐, 뭐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는 거라던가, 나무젓가락을 자를 때 깨끗하게 잘라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주 자질구레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이 아즈만가 대왕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는 일상력이 훨씬 더 드높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냈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미나미가의 그런 작법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나요? 미나미가 같은 경우도 소소한 요소들을 집어넣어서 이야기를 구성하는 경우는 존재하지만 결국 그 해당의 에피소드의 목적은 사람을 웃기겠다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풍선껌을 부는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둘째와 막내가 풍선을 부는데 잘 안 불려서 고군분투하다가 마지막에 하루카가 풍선을 굉장히 잘 부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다. 이러한 기승전결을 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됐다라고 하면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미나미가에서 보인 모습은 그 결론으로 도달하는 중간 과정에 쓸데없이 풍선을 부는 수련을 한다라고 하는 추가 요소를 집어넣음으로써 보는 사람의 현실성을 확 떨어뜨리는 측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미나미가에서 괜히 평범한 소재에다가 쓸데없는 개그 요소를 첨가하면서 일상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다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스토리적인 평가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즈만가 대왕 같은 경우는 사건 만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유의 무작위성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기승전결을 확실하게 따르는 구조로 이야기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 스토리가 끝나면 바로 다음 시간대로 또 전개가 되는 이러한 현실성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반면에 미나미가 같은 경우는 아마 사건 만화의 플롯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승전결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이렇게 기승전결이 명확한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여기서 현실성을 찾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실성을 나름대로 첨가해낸 픽션이라는 느낌을 더욱더 강하게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일상을 그냥 직관적으로 보고 생각을 해봐도 기승전결로 하루의 재밌는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의 여러 시간들 중 중간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껴있는 것이고 또 다른 시간대, 다른 공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데 아즈만가 대왕은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무작위성이 오히려 현실성을 드높이는 역할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미나미가는 확실하게 기승전결이 뚜렷한 코미디를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플롯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현실성으로 다가올 만한 여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과연 속 시원한 답변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지적을 좀 가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를 할게요. 미나미가는 아즈만가 대왕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캐릭터 색채도 훨씬 더 강하고 스토리도 소소한 일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보다는 개성이 뚜렷한 인물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 이러한 이야기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즈만가 대왕이 지향하고 있는 바랑은 약간 다르다고 본다. 이것이 저의 결론이네요. 나름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수 있을지는 역시나 좀 미지수라고 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관련된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죠.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어색했다. 오글거렸다. 원작 훼손이다.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오타쿠층이 기본적으로 더빙을 바라보는 그 시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게 미나미가에 대한 더빙에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좋던 싫던 당연스럽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장식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빙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더빙 애니메이션 시장이 훨씬 더 많이 발전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더빙 애니메이션을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라디오를 구성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다만 이제 원어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빙 시장은 계속 축소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 결론적으로 더빙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졌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요. 단순히 나는 더빙보다는 일본어 원어, 영어 원어, 이런 것들이 더 좋다. 라고 하는 단순한 호불호의 여론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존중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열거를 해드린 것처럼 더빙이 원작 훼손이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나미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일부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들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저도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더빙을 원작 훼손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외국어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다. 단순히 한국어로 무언가를 듣는 것이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끼는 그러한 편협의 시선을 가진 분들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그분들이랑 정확히 반대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더빙이든 일본어든 특별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더빙을 볼 때 어색하다라고 느끼는 그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서순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무엇을 먼저 봤느냐. 저는 대학생 때까지도 더빙 애니메이션만 봤던 사람이에요. 더빙으로 방영이 됐던 럭키스타라던가 아즈만가 대왕, 클라나드 이러한 작품들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일본어 원어 작품들을 찾아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보면서 이분들이 생각한 거랑 똑같은 감각을 느꼈었어요. 너무 어색하고 좀 캐릭터 캐스팅이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실제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좋았던 게 다른 작품을 새롭게 감상하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참 나름대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더빙이라는 것을 작품의 일환으로 취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로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합니다. 굳이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슬램덩크라던가 드래곤볼 이러한 작품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본어 원어를 감상하기보다는 어렸을 적에 비디오라던가 혹은 TV에서 방영하는 매체를 감상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본어판을 훨씬 더 어색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드래곤볼은 김한진 성우님이 손오공을 맡았었는데 일본어 버전을 들어왔더니 여자 성우분이더라. 그래서 이상하더라. 아니 세상에 강백호면 강백호고 서태웅이면 서태웅인 거지. 너무 이질적이더라. 이러한 경험들을 다 해봤단 말이죠. 근데 왜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는 예외로 취급을 하고 어째서 이런 오타쿠들을 겨냥하고 있는 작품은 그 논리가 통하지 않는 거죠? 잘된 더빙으로 평가를 받는 작품 중에 하나가 더 있었어요. 중2병이라도 사랑해하고 싶어. 이 작품도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저는 방영 당시의 분위기를 알고 있어요. 이 작품이 더빙으로 애니맥스에서 방영될 때의 그 여론을 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리카 성우 이상해, 데코모리 성우 이상해, 니부타니 성우 이상해. 그렇게 오타쿠 여러분들께서 맹목적인 비난을 가했던 그때의 그 여론을 저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현재 중2병이라도 사랑하고 싶어가 굉장히 좋은 더빙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고 특히나 데코모리 역할 김현심 성우님이 하셨는데 그분이 더빙하신 게 초월 더빙이다. 이렇게 재평가를 받고 있는 현재의 그 실정이 저는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울분이 터집니다. 왜 그때 당시에는 잘된 더빙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맹목적인 비난을 가했던 것일까? 그리고 왜 지금 와서 더빙 시장이 다 죽어있는 지금에 와서야 그 더빙이 잘된 거였다라고 뒤늦게 취급을 해주시는 건가? 정말 서운합니다. 안타깝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굉장히 좀 격한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만큼 참 더빙을 좋아했어요.
그만큼 참 더빙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저 연령층 애니메이션에서밖에 애니메이션 더빙을 볼 수 없다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 볼게요. 미나미가 세자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애니박스에서 더빙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주인공 라인업도 좋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대원방송 1기 성우분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다채로운 연기를 뽐내셨던 그러한 작품이었죠. 캐스팅이랑 그 배역들을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미나미가 세자매 하루카 역할에 이현진 성우님이 열연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현진 성우님이 자주 캐스팅이 되는 그 연기 톤, 그 부분과 아주 잘 들어맞은 캐릭터였기 때문에 싱크로율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배역이고요. 다음에 이제 윤미나 성우님이 카나 배역을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본어 더빙 버전보다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일단 캐스팅은 참 미칠 듯한 싱크로예요. 윤미나 성우님이 연기하신 톤이랑 일본어 성우분이랑 톤은 거의 일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싱크로율이 좋은데 단지 이제 일본어 성우분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목소리 톤이 절제되어 있는 이러한 느낌이었다라고 한다면 윤미나 성우님이 담당하셨던 카나는 조금 더 폭주하는 여고생에 가까운 톤이 한 톤 더 올라가 있는 그러한 발랄한 연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훨씬 더 카나라고 하는 배역에 더 들어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신희 성우님이 맡으신 치아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그렇게 눈에 띄는 성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치아키를 담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성우분이 이렇게 시니컬하고 쿨드레스러운 역할에 싱크로율이 좋으신 분이라는 거를 그때서야 이제 좀 깨닫고 많이 좀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이분은 이제 최근 이제 오버워치라고 하는 작품에서 트레이서를 담당했던 전적도 있단 말이죠. 연기 톤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다른데 그 연기들을 다 기가 막히게 소화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역시 성우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다. 이런 감각을 좀 가지게 됐던 것 같네요. 자, 이 정도로 주역 배역들을 살짝쿵 알아봤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그러한 성우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하야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이 캐릭터를 담당하셨던 이미나 성우님. 그냥 이미나 성우님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랑 아예 찰떡이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역이랑 잘 어우러졌던 것 같아요. 그 특유의 실눈캐의 하라구로적인 느낌의 능글맞은 그 캐릭터성을 굉장히 절제된 톤으로 잘 맡으셨다. 괜시리 자꾸 그분의 연기가 떠올라요. 하야미를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꿀잼 셀렉트에서 한 코너를 장식하기도 했던 호사카 성우 역할의 최한님. 이분 같은 경우도 좀 새로운 면모를 봤죠. 제가 기억하기로 최한님은 젊은 소년 배역을 맡는 경우가 드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맡는 배역들이 중년 아저씨 캐릭터라던가 혹은 좀 개성이 강한 노역 이런 것들을 많이 맡으셨던 걸로 저는 왠지 모르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소년 연기를 하시는 것을 이때 보면서 최한님의 연기 스펙트럼을 다시 한번 좀 재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돼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마코토 역의 박경혜 성우님. 마코토는 여장 남자 캐릭터입니다. 초등학생 여장 남장 캐릭터인데 이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해냈다. 왜냐면 박경혜 성우님이 기본적으로 맡는 배역 종류들이 소년 캐릭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소년 캐릭터와 기본적으로 찰떡궁합인 성우분인데다가 이분이 소녀 역할을 맡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를 약간 좀 가미해보면서 볼 수 있었던 점이 참 좋았다. 이렇게 또 첨언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를 했던 것처럼 대원방송 1기 성우분들이 다량 투입이 되었던 그러한 작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또 인상 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지연 성우님이라던가 이명희 성우님 그리고 이재현 성우님, 서유리 성우님 이분들이 다 지금 현재 네임밸류가 있는 성우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열거를 해드리지 않은 대원방송 1기 분들이 다량 또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 또한 현재의 이름값이 다 형성이 제각각 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는 신입성우분들이 많이 투입이 된 작품이다라고 평가를 할진 모르겠지만 지금 다시 이 작품을 보면 아, 드림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우분들의 질이 높았구나. 이런 것들을 상기하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더빙 버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쯤 봐주시길 바랍니다. 기존의 미나미가와는 확실하게 다른 재미가 있으니까요. 함께 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나라 더빙 끝까지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참 잘 나아가다가 마지막에 완전히 폭주를 해버린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역을 침범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약간 들었기 때문에 격앙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취향이니까 존중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타쿠들 사이에 국룰인 거잖아요.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잠깐 쉬었다가 사운드 트랙의 엔딩에서 마무리 지으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뵙도록 하죠.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치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다, 이런 감각이 있네요. 다만 이제 동시에 아쉬움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는 점이 이제 이 회차를 기점으로 확실히 비정기 라디오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을 좀 체감하게 됩니다. 물론 최대한 자주 녹음을 뜰 예정이고요. 어쩌면 자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만약에 갭이 생기게 되면 그 갭이 또 커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놓고 싶진 않아요. 계속 이것을 같이 끌고 나아가고 싶다. 이러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있고 나름대로의 영역을 구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실망 드리지 않을 수 있게끔 즐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라디오를 끝마쳐 봐야 되는 시점이 왔네요. 예고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라디오가 다음 회차가 언제 나올지를 장담을 할 수 없는 만큼 예고를 드리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이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정보 없이 딱 접하셨을 때의 그 신선함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한번 노려보고 다음 회차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